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성원 스님께서 연에 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움과 스승에 대한 말씀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벌써 스튜디오에 우리 스님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금방 일주일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아주 빨리 흘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스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스님께서 배움과 스승에 대한 말씀 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안 다닌 사람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선생님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선생님께 평생 지울 수 없는 잘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 못 잊을 선생님께서 잘해주신 것도 있으실 것인데 저도 이제 반은 속색이고 반은 선생님이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내가 되새기고 또 남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그 잊혀져가는 스승 그 선생님을 좀 잘 살아있는 동안 모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스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고향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인데 저희 집에 그 이제 부모님이 그 불화가 이제 좀 잦은 상태였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 그 절에 다니시는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만지면서 참 절에 가서 스님 생활하면 그 잘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절에 가서 스님 생활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랑 사는 것보다는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순간에 그때가 2학년 때 이제 겨울 방학 때였죠. 그런데 그 소리에 제가 지금 당장 따라가겠노라고 하니까 요놈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갈래느냐고. 그래서 진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안 되고 내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내일 가자고. 내일 언제 갈 거냐니까 아침 먹고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책가방 싸들고 다음날 아침에 기다리니까 진짜 오셨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진짜 갈 거냐라고 이제 몇 번을 되물으시고 또 내가 완강하게 가겠노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보라고 해서 이제 따라 나섰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54살이니까 이제 44년 절에서 이제 살은 택이죠. 그런데 그 절이 이제 의정부의 그 쌍암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의정부에는 그때 당시에 그 전국에서 그 고아원이 제일 많기로 유명하고 또 절에도 이제 그 고아원처럼 그 이제 아이들을 많이 길러서 그 중에 한 사찰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거고 2학년 때 이제 갔으니까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계속 다니는데 절에서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특히 소풍 갈 때 이제 안 보내려고 하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집안이 그 소풍 갈 때 옷 한 벌 못 사주고 또 옛날에는 진짜 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그 못 가게 하는 시절이 아마 덜어 있으셨을 건데 저도 이제 그때 선생님이 4학년 때 가장 기억이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이뻐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이뻐하셨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칠판에 글을 적으면 이게 항상 내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도 머리가 이제 땡글땡글하지만 이제 그때는 더 이제 막 귀여웠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늘 이제 소풍 갈 때나 또 옛날에는 그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견학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꼭 챙겨가지고 이제 저는 그 의정부시 지금 호원동인데 이렇게 견학을 갈 때는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그 군인들 그 사관생들 밥 떠먹는 거 이제 견학한 게 참 기억에 남았던 이런 일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데리고 이제 가시면 이제 항상 밥은 선생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냥 와라. 그럼 이제 그냥 가는데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 챙기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작 그 밥 시간에 이제 나는 밥을 안 싸갔으니까 한쪽에서 울고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잊어버렸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나서 나를 보면 이제 또 마음이 아파서 이제 같이 울고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정이 많이 들었던 것인데, 옛날에 그 이제 그 책가방 갖는 게 그 소원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저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가방을 하나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그 나의 평생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기쁘고 좋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기원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이제 그런 추억이 있어서 내 평생 그 어릴 때지만 선생님을 이제 못 잊는 추억. 그 다음에 이제 또 6학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이제 중학교를 의정부시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하라고 1학기 때부터 그 과목 선생을 이제 중학교처럼 짜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하는데 이제 2학기 초에 그 날이 칠성날인가 백중날인가 이제 기억에 절에서 주지스님이 이제 심부름하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수학 시간이 첫 시간인데 수학 선생님이 어제 배운 걸 써놓고 칠판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어제 결석을 해가지고 선생님 그 답을 못 풀겠습니다. 결석한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름도 제가 지금도 이제 안 까먹는데 그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따귀를 양쪽으로 때리면서 또 두 다리를 칠판에 올려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간을 예수님이 무화과 따먹은 얘기로 성경 얘기로 1시간을 때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정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고 또 그 1시간을 그 수업을 안 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따먹은 성경 얘기로 때우고 그런 것이 이제 막 이제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런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고 이런 선생님은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러고서 이제 학교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내가 정말로 일생의 공부는 내가 아주 다시는 안 한다 이러고 했는데 20대 이제 해인사 시절에서 스님들이 옛날에는 수행 위주의 그런 이제 공부로 했었는데 80년대
이제 2, 3년대죠. 82, 3년도. 그때부터는 이제 스님들도 학력 위주로 이제 가더라고요. 가면서 이 한국 불교도 이제는 수행 위주가 아니라 학력 위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서울대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해인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졸업장이 있나 없나도 이제 모르는 거야. 2학기를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졸업장은 준다고 해서 가서 졸업장을 받은 기억이 나서 가서 뛰어보니까 그 학교에 졸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이 이 검정고시에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검정고시 또 다시 하는 이제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졸업장 이제 초등학교 때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에 이제 학원을 물색해 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이 고려학원, 수도학원, 그 다음에 남영동에 청운학원 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기 좋은 곳이 청운학원. 그래서 이제 청운학원에 입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해서 공부의 길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내가 그 초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선생님 6개월 동안 속삭인 게 평생 이제 두고두고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스승의 날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포기하셨고 다시 20살 때 공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결심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스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를 포기한 건 선생님 때문이거든요.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고 저런 학교에 저런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이 반항심 때문에 안 갔던 거거든요. 좋은 선생님 있으면 끝까지 다녔겠죠.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처럼 책가방도 사주시고 또 뭐 소풍 갈 때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저기 예수님 무화과 따먹은 얘기하고 상황 설명했는데도 때리니까 내가 분이 안 풀려서 그랬던 건데 사실상은 담임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속을 썩인 거더라고요. 그게 그 담임 선생님 말씀이 교장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문책도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학교에 나처럼 속썩이는 애물단지가 다행히도 많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선생님이 좀 그래도 그 위기를 넘기시고 저를 졸업장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 이제 내가 다른 길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고검, 대검 이제 이렇게 해서 승가대학 또 다니고 또 이제 그 뭐 대학도 이제 여러 군데 다녔어요. 이제 그 왜 여러 군데 다녔냐면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이니까 이제 뭐 동국대학교 대학원 또 인하대학교 대학원 또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 또 뭐 고려대학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공부에 좀 자신이 없어서 맨 저기 그 지도자 과정 이런 걸로만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인정도 못 받는 학위가 없는 그걸로다가 또 이게 돈만 까먹는 것 같고 약이 올라서 오기로 또 이제
석사 과정을 좀 한번 제대로 이제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되더라고요. 예. 되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고려대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석사 과정이 2년이면 졸업할 건데 저는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걸려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너무 못해도 끈질기게 버티니까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용어 중에 있어요. 그 어떤 용어가 있냐면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성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안 된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마침내는 된다. 예, 제가 그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석사 졸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석사 졸업만 해도 내가 원이 없겠다. 예. 그랬는데 또 석사 졸업을 하니까 그래도 거지 박사라도 한번 해보자. 예. 예. 거지 박사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건국대학교에 이제 지금 축산식품공학과에 지망을 했어요. 지망을 했는데 합격이 되더라고요 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고대에서도 그 농학 석사로는 머리 깎은 스님은 제가 1호고 또 연으로 이제 석사도 제가 스님으로는 1호고. 근데 건대도 또 들어가서 보니까 축산식품공학과에 머리 깎은 스님이 들어오긴 처음이래요. 근데 이제 이유는 어쨌든 제가 뭐 이 학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연으로 우리나라 축산식품이 전 세계에 정말 그 1등 축산식품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또 연사업, 연농업이 국가적으로 이 국가 브랜드가 우리가 김치가 세계화되듯이 연이 세계화 되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해도 이 학술로 하는 거하고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으로는 뭐 그래도 2000년도부터 실험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가닥 한다고 하는데요. 그 석사 졸업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말빨이 달라요. 네. 어느 정도 차이냐면 강의하러 다니면요, 강사료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학사라고 하는 이제 졸업.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논문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그 틀에 학술적으로 그 넣어져 있는 것 범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학술적으로도 인정받는 길을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연으로서 인정받는 길을 간다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제 선생님들한테도요, 제가 그 해마다 이제 그 이제 은혜를 잊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1986년도에 해인사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승가대학교에 이제 그때 당시는 해인사 졸업증을 가지면 승가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승가대를 다니면서 그 검정고시를 이제 같이 하면서 선생님을 찾는데, 정말 그 선생님의 그 찾는 사연도 정말 희한했습니다. 왜 희한했냐면 다녔던 학교, 계시던 학교,
뭐 하여튼 연결된 데는 다 찾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주민등록을 갱신한 해가 85년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주소지나 이런 게 이제 전부 바뀌고 지금은 전산화되니까 찾기가 쉽지만 그때 당시는 교육청까지 다 가봤는데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87년도에 겨울 크리스마스 날 그 사실은 그 책가방을 선생님이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줬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랑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 TV를 딱 틀었는데 그 선생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찾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는 이제 작업을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지금 종로 조계사 앞에 그 이름도 유명한 목마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목마다방에서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간. 근데 선생님을 4시간을 기다리는 전날 밤은 어땠겠어요? 근데 TV를 보고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이제 다 했는데 내일 목마다방에서 만날 때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동안 선생님한테 그 감사한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과 먹으면 이뻐진다 라고 사과를 즐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선생님한테 사과를 선물해야 되겠다. 내일 목마다방에서. 근데 몇 개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또 한 짝을 하자니 무겁고 그것도 한 바구니를 하자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그래도 머리 깎은 스님이니까 한 개로 하자. 네. 한 개로 이제 하는데 또 한 개로 하되 사과를 어떤 사과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예, 사과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또.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부사가 뜰 때예요. 예. 최고로 맛있는 부사. 그래서 부사 한 개를 은박지에 싸서 이제 해서 4시간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선생님을 이제 같이 어릴 때처럼 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해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선생님만 해마다 만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또 이제 그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서 금년에도 지금 4월 5일 날 선생님을 이제 그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까지 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식사 대접하고 내가 이제 그동안 자랑도 하고 싶고 한 거지. 자랑도 하고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계셨던 선생님이 또 따로 10명이 모이는 선생님들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4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8분이었는데 작년에 10명 모임의 선생님이 인연이 돼서 금년에 18명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내가 이 학창시절 속쓰였던 거 선생님들이 또 즐거워하시고 저는 그 제일 기쁜 게 그거더라고요. 선생님들끼리 만났을 때 과거 얘기하는 거. 그 학교에서 그때 떠난 뒤로 지금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년도 이후에. 그러면 기본이 20년에서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스승에 대한 향하는 마음도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사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가 나랑 안 맞다, 어렵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 과정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우리 스님께서 끝까지 해내셨다라는 것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옆에서 이끌어주는 스승이 계신다면 사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스승의 역할도 참 크고 중요할 것 같은데 스님 스승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이제 누구나가 다 선생이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생각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줄 때 그게 다 나의 스승이고, 또 이제 선생님들을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모시고 어떤 순종하는 입장이었는데, 교복 자유라, 또 이제 두상 머리 자유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스승에 대한 향한 마음이 이게 무너지고, 또 부모님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이 위계 질서가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반항심들이 자기를 위해 주는 마음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때 그 반항심으로 바뀌어서 그 해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결국엔 옛날 어른들이 그 꾸짖는 문화가 사라졌고, 또 선생님들도 야단치고 매질하는 문화가 없어졌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소중한 건 알지만 진정한 자기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냈으면 선생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에 꼬마가 둘 있어요. 고등학생이 둘인데, 하나는 이제 축구부에 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냥 이제 일반 학생인데,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한 아이는 학교 가서 선생님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사정없이 야단치고 때로는 이제 막 매질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너 반성문 써.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반성문을 또 써. 스님한테 반성문 쓰고 선생님한테 반성문 써서 선생님 사인 받아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엔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또 운동하는 이제 학생도 마찬가지. 운동하는데 이게 뭐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중학교 때는 이제 좀 어리다고 봐줬는데,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제 잡아패도 이게 피할 줄 알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게 피하는 걸 덜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피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사정없이 때려 죽여도 괜찮습니다. 네. 내가 모질게 말해. 내 이유 안 달겠습니다. 인간만 만들어 주세요. 네. 선생님한테 다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떤 학생이든 어떤 부모한테 뭘 당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학교에서 학부형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예외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 맞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또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매 맞고 자라는 형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결국엔 내가 선생님한테 기억나는 게, 그때 그래도 날 때려줬으니까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오기로 학교를 포기했다가 오기로 가는 거가 생긴 거고, 또 따뜻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선생님들한테 가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담임도 아니었는데 왜 스님한테 밥을 얻어먹냐 이거예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나의 스승은 내가 다닐 때 계셨던 분이 다 나의 스승 아니에요. 그럼 직접 안 가르쳤어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스승이 안 가르친 선생님을 만나서 기뻐하는데, 내가 국악인하고 뭐 코미디언 모시다가 선생님 즐겁게 하는 것보다 그 선생님은 20년, 30년 만에 만나서 과거 얘기하는 게 더 즐거우실 것 같다는 거죠. 네. 아주 뭐 이렇게 서로 안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질투날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회에 참 우리가 잊혀져 가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 모시는 마음을 좀 챙기고 또 뭐 제가 한 게 좀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또 그거를 자녀분들한테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챙기면 지금 그 학교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동문 중에서 후배가 동문의 총무가 선배님이 하는 거가 너무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챙겨서 이 동창들하고 스승의 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라. 예, 나중에 이게 동문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총동문 행사로. 근데 또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속색해서 초등학교가 이제 있었듯이 검정고시는 이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검정고시. 근데 이제 대학교나 이제 또 대학교도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안 하다 보니까 고생 안 한 학교는 벌써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고대에서는 이 고자가 왜 붙었나가 딱 캐션 마크예요. 이 높을 고자. 이 고대 벽이 참 높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6년을 걸렸죠. 근데 어쨌든 졸업을 했어요. 그 교수님들이 다 존경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예. 나를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요, 또 고대 교수님들도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졸업할 때, 그래서 교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교수님 얼굴 보게 1년에 한 번씩만 시간 내주세요. 세 분이 지도 교수인데, 예. 지도 교수님 외에 두 분 교수, 그래서 세 분이신데, 그래서 동기생들한테도 공감이 형성되면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간다. 예. 그러니까 부담 줄 거 없어요. 밥값은 내가 낸다. 미안하면 꽃 한 다발 사가지고 와라. 예. 마찬가지예요. 저기 초등학교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날을 위해서 나도 총력을 동원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화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회 범죄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위계 질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 범죄가 결국엔 늘어나는 거고 질서가 존재하면서 결국엔 범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근데 요새는 한마디 했다면 혼날까봐. 예. 무서움이 앞서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격들이 저도 그 자동차 면허증을 따면서 성격이 참 많이 급해졌어요. 고속도로에 가면 내 앞에 추월하는 차를 못 봐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해졌어요. 근데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차가 깜빡이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마침 카센터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진해서 그리로 들어가야 고치는데 나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섰는데 뒤에서 내가 가로막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냥 그 젊은 사람이 온갖 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는 안 그랬겠냐 이거죠. 지도 그럴 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화난다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이것을 이유가 있겠지를 반드시 생각하다 보면은 모든 게 차분해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선생님 얘기하다가 자동차까지 갔는데 이 우리가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누그러뜨리고 사는 또 선생님을 우리가 또 대하면서도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대하면 부모님 만나는 것 같고 포근하고 네.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정말 스님 말씀처럼 스승다운 스승 또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발전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뒤에 분이요. 네, 스님. 제가 올해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말로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목표와 꿈을 갖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들을 새기는 방법을 보니까 먹는 거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선생님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비싼 거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껌 한 통 사면 하나씩 골고루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가져주는 표현. 1단계가 먹거리.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근데 너 먹고 싶은 게 뭐 있냐? 라고 하면 자기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한테는 대단한 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먹거리를 사주는 것도 하나의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괜찮다면 같이 물론 옛날 속담에 그 뭐 말 타면 경마 타고 뭐 상투 잡고 흔든다는 속담도 있지만 같이 놀아줌으로 인해서 걔가 어떤 이제 그 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동사섭. 거기에 또 부처님께서는 이제 근기설법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근기에 맞춰서 그 법문을 이제 설하듯이 근기에 맞춰서 놀아주면 자기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회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강화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를 하게 해줘야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강화가 희한하게도 학생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왜 센가 봤더니 인삼녹용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힘을 어딘가에 폭발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가 주머니 돈을 털어서 사물을 샀어요. 그리고 사물 선생을 끌어다가 같이 사물을 하니까 그 사물이 지금도 있어. 네. 내가 강화도에 88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생긴 사물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 학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신다면 네.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스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생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 뒤에 분 손 들고 계셨네요. 네. 스님, 제 친구 중에 교육자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막상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인정받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단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할까요? 교단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글쎄, 제가 교단에 불교 교단은 서봤어도 학교 교단에는 안 서봐서 모르겠는데 네. 뭐 어디든지 이제 자기 소신이 뚜렷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선택한 거니까 어떤 일이라도 뭐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네. 속색이면 속색이는 부처님, 속색이면 속색이는 보살님. 제가 가끔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 때는 관세음 보살님 이러고 아니면 보살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는 관세음 보살님이 아니고 관도라 보살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혼자 그래서 상대방이 듣지 않게 관도라 네. 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네. 뭐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벌써 스님과 함께한 이 천안통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불교 TV가 우리나라 전 세계 교육의 선구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천안통이 세계통으로 좀 빵 뚫려서 정말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이런 그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원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여러분 어떠셨나요? 요즘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스님께서 해주신 이 말 잘 참고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